네, 영화계 108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컨택트입니다. 예. 제가 선정했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볼 게 굉장히 없었는데 예. 마침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고 원작이 유명한 테드 창의 소설이기도 해서 예. 빨리 보고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최근에 저희가 메트로폴리스, 에일리언, 그리고 컨택트까지 SF 영화를 3편이나 다루게 돼서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유명한 SF들을 다루면서 네. 이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어느 지점에 위치한 영화인지 판가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제목은 컨택트예요. 네. 얼라이벌이죠. 왜 이렇게 달랐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얼라이드라고 하는 네. 영화가 있어요. 그쵸. 그거랑 헷갈리기도 할 것 같고 라는 생각에 얼라이벌 대신에 컨택트라고 한 것 같고 또 옛날 영화 중에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예. 있습니다. 97년. 그렇죠. 그 영화도 굉장히 명작인데 네. 저도 중학교 때 그 영화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받았었는데 그 영화가 콘으로 시작되는데 이 영화는 컨으로 시작되는 걸 네. 보면은 어떻게든 안 겹치게 해서 흥행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거에 낚인 분들도 꽤 많다고 하죠. 리메이크작인 줄 알았다고. 맞아요. 그럼 뭐 참고로 일본에서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한답니다. 제 생각이지만 굳이 원제를 갖다 쓸 게 아니었다면은 웹툰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웹폰.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뭐 사실 어떤 제목으로 지어도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 네. 일단 감독은 드니 빌레브고요. 예. 네, 이미 다룬 적이 있었고 원작은 테드 창의 소설, 그리고 각색은 에릭 헤이저러, 촬영에는 브래드포드 영, 음악은 요한 요한슨입니다. 뭐 평점과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메타크리틱에서는 81점의 스코어를 받았고 예. 유저 평점은 8.5점입니다. 로튼토마토에선 신선도 94%, 네. 그리고 관객 점수는 83%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제작비가 약 47만 달러. 트리비아를 더 말씀드리자면 드니 빌레브가 원래 SF 영화를 굉장히 찍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땅히 각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프리즈너스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코엔과 르바인이라고 하는 제작자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에릭 헤이저라고 하는 각본가한테 각색을 부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드니 빌레브보다 먼저 봉준호 감독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시나리오를 받아봤는데 너무 로맨스인 것 같고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싶다고 봉준호 네. 감독이 말을 했는데 네. 이미 배우가 캐스팅되어 있고 시나리오를 변경할 만한 시간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나리오 수정이 거절되고 결국에 드니 빌레브 감독에게 제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드니 빌레브 감독은 프리즈너스를 찍고 있었지만 흔쾌히 수락하고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하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수정하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는데 제작자들은 각색된 게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굳이 봉준호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프리즈너스 찍은 다음에 시카리오도 나왔잖아. 그때 보면 텀이 되게 길거든. 근데 배우를 캐스팅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고칠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다. 이건 핑계지. 그래서 이 영화는 2015년 6월 7일 퀘벡의 몬트리올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이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이 무슨 언어를 주잖아요. 오징어 먹물. 네, 오징어 먹물 같은 걸로. 그 글자의 디자인을 제작팀의 일원 중 한 명의 아내가 바틴 버트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언어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계인 언어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막 무슨 이상한 말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대학의 3명의 언어학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음성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상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들 고용해서 있어 그렇죠. 보이게 만들었다.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트리비아도 좀 있어서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영화상에서는 헵타포드, 그러니까 외계인이 네. 루이스에게 무기를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오퍼 웨폰. 네. 근데 이게 초안에서는 그게 아니었고 우주선 전체가 상륙한 각 나라마다 헵타포드들이 문명의 도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시공간 도약 우주선을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국가마다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야, 기프트를. 근데 드니 빌레브가 이걸 보고 이거는 인터스텔라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의 각본의 형태로 갔다고. 그래서
네, 오퍼 더 웨폰이 됐다고 하죠. 문명 게임 같기도 하다. 나라마다 특색 뭐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렇지. 그리고 헵타포드들의 이미지는 낙지, 고래, 코끼리, 거미 이 네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거라고. 예,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섞어서 만들었네. 네. 포켓몬 합성했네. 네. 그럼 스텝 및 배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고요. 전작은 다음층 폴리테크닉, 그을린 사랑, 프리즈너스, 에너미, 시카리오, 컨택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네. 저희가 영화계 99화 그을린 사랑 편 때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작품 하나하나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뭐 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계 99화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세계는 에릭 헤이저러입니다. 네. 전작으로는 나이트메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 더 싱, 라이트아웃, 컨택트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영화제 후보로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 컨택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네. 미국 작가조합,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카고 비평과 각색 부분에 후보로 올랐고 네. 크리틱스 초이스에선 벌써 각색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의 과거 이야기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2004년쯤에 온라인으로 글을 쓰면서 그게 전집으로 발매됐고 그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CBS,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등과 일을 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인휴먼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됐고 그 후로 계속해서 영화 각본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컨택트의 각색가라고 하길래 네.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과거 작품을 보면은 많이 영 좋지 아니올지다. 않네. 예, 이게 나이트메어도 그렇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는 이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이 시리즈가 더싱도 원래 더싱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의 네. 리메이크 작품인데 네. 재미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쵸. 리메이크 실패로 많이 꼽히죠. 네. 그리고 라이트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도 공포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통치 않은 작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컨택트의 각색을 어쩌다가 맡았는데 저는 굉장히 별로라서 운빨이 좋았다라는 생각밖에 못할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선관이 좋았다. 봉준호가 이 영화를 맡았으면 흥행은 엄청나게 지금처럼 했을 것 같긴 한데 흑역사로 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저는 별로 내용이 정말 좋지 않아서 네, 하여튼 이런 분이라는 거 뭐 앞으로 나올 작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네, 그쵸. 충분히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촬영에는 브래포드 영, 전작으로는 파리아, 마더 오브 조지, 에이트 댐 바디스 세인츠, 셀마, 세기의 매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썬댄스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두 작품 받았는데 마더 오브 조지, 에이트 댐 바디스 세인츠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작품은 루니마라가 나왔던 영화인데 두 작품 모두 수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오스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촬영가로서 촬영상 후보에 이번에 올랐습니다. 이 촬영 감독이 잘하는 촬영 기법 중 하나가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자연스러운 빛을 잘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굳이 자연광이 아니라 다른 조명 같은 거를 아예 현실에 있는 조명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크리스마스 전구랑 등이 있었나봐. 그 빛을 이용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촬영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봐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뉴욕타임즈에서는 현실에서 발하는 빛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빛에서 벗어나는 영상미를 뽑아낼 줄 아는 감독이라고 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그래도 드니 빌레브는 영상미가 굉장히 빼어나기로 유명한데 네. 깐깐하게 잘 골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드니 빌레브가 조명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사람 중 한 명이라서 그래서 드니 빌레브 작품들 보면은 명암대조가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밝은 대상은 정말 밝게 드러나고 어두운 대상은 정말 어둡게 드러나서 시각적으로 눈에 띈단 말이야. 아마 그 점 때문에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번 작품도 그런 대비가 굉장히 잘 나오죠. 네. 그러면은 다음 음악 감독 요한 요한스입니다. 전작으로는 프리즈너스, 네.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시카리오, 컨택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블레이드 러너 2049. 이분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국,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올랐고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카리오를 통해서 영국, 미국 아카데미 및 여러 영화제 음악상 후보로 올랐고 네.
이번 작품 컨택트를 통해서 영국 아카데미 그리고 골든글로브 등의 음악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 막 뜨기 시작하고 드니 빌레브랑 계속해서 영화를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 전공이 언어 그리고 문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대학 시절 당시에 인디 밴드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재즈, 클래식, 그리고 메탈 및 전자음악 등등 여러 가지 음악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전자악기 그리고 현악기 등을 접목하는 실험적인 음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 앨범도 내면서 직접적으로 공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곡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연주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분이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촬영이 시작되면서 악보를 쓰기 시작했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각본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컨셉 아트를 그렸다고 뭐 이 정도로 스텝들을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 3명을 소개시켜드리고 네. 싶습니다. 루이스 역할을 맡은 에이미 아담스, 전작으로는 캐치 미 이프 유 캔, 준벅, 마법에 걸린 사람, 다우트, 줄리 앤 줄리아, 파이터, 마스터, 아메리칸 허슬, 빅아이즈 등이 나왔습니다. 수상 정보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준벅을 통해서 크리틱스 초이스 그리고 썬댄스 전미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를 통해 전미비평가, LA 비평가, 시카고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을 탔고요. 빅아이즈를 통해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에 탔고 이번 작품 컨택트를 통해서 영미 아카데미 및 유수영화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어디다 써도 그냥 신뢰도 높게 자기 연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헐리우드에서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 어느 작품에 써도 별 구멍 없이 특별히 삽질하는 거 없이 무난하게 작품 잘 수행하고 그러니까 네. 개인사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육군이셨고 제대 이후에는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능이 있으셨나봐. 그리고 어머니는 보디빌더였는데 준프로.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가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또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안 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너쇼에서 프로 무용수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스파이더맨의 메리 제인 있잖아요. 커스틴 던스트가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출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디션을 보게 돼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어서 배우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연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의 주연으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작품 캐치미 이프 유 캔을 통해서 디카프리오의 연인 역할을 하죠. 간호사로. 네. 그 이후로 여러 감독들이 주목하게 되고 디즈니에서 만든 마법에 걸린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주연으로 대박을 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우트, 마스터, 맨 오브 스틸 등등을 통해서 저스티스 리그에도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마스터에서 호프먼 대따해주잖아. 네, 그쵸. 마치 성고문 하듯이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뭐 이런 거잖아. 교회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씨. 초등학교 애들한테 찬양 부르는 거 이거 가르쳐주다가 생각해보니까 호프먼도 교회 목사님 아니야? 네.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배우랑 14년 동안 교제하고 2015년에 결혼을 했고 또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자기가 1등석에 타야 되는데 군인한테 이제 양보를 한 적도 있고 겸손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역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역할을 맡은 제레미 레너, 전작으로는 노스 컨츄리, 네오 네드,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28주, 허트 로커, 어벤져스 시리즈, 그리고 최근 이민자로 나왔었죠. 전에 저희가 69화에 다루었던 11워 그때 길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민자 때도 얘기했었고 수상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은 허트 로커를 통해서 전미 비평가, 시카고 비평가 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타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영미 아카데미 유수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뭐 개인사를 좀 얘기하자면은 신입 때 잘 못 나갔는데 알바도 고생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면서 부업으로 일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작품이나 나가지 않고 역할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덕분에 2006년 다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악역이었나? 그 역할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고 허트로커를 통해서 네.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았죠. 근데 허트로커 이후의 작품들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네, 저도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 뭐 호크아이 통해서 얼굴이 아주 많이 알려졌으니까 돈에 그거 대한 말고 없잖아. 그죠. 돈에 대한 문제는 딱히 이제 없지 않을까. 네. 뭐 주가가 높긴 한데 그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알맹이는 없는 느낌. 네. 이번 작품도 사실 병풍이었고. 맞아요. 얼굴이 일단 호감형이니까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두 네. 작품이나. 그쵸. 네. 뭐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다부진. 몸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배우 포레스트 휘테커. 전작으로는 플래툰, 굿모닝 베트남, 버드, 분노의 폭발, 패닝룸, 폰보스, 라스트킹,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등이 있었습니다. 웨버 대령. 네. 네. 버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고 네. 라스트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영미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미국 배우조합, 전미, 런던, 뉴욕, 시카고, LA 비평가 협회 등등 네. 제가 다 찾아봤는데 네. 약 30개 정도 되는 그 영화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모든 나무주연상을 다 탔습니다. 네. 2006년의 남자 배우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뭐 흔한 흑인 뭐 이렇게 배우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 라스트킹이라는 작품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수상 정보를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때 있었던 모든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이 사람이 다 탄 거야. 무슨 영화인가 이게 라스트킹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네. 작품인데 어제 봤습니다. 네. 근데 영화 자체는 사실 네. 뭐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명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냥 무난한 헐리우드 웰메이드물이죠. 네. 그때 동시대에 나왔던 디파티드가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탔으니까 근데 연기는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섬찟섬찟하면서 이분의 개인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미식 축구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등 부상을 당해서 네. 전공을 음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연기를 전공하게 됐고 굿모닝 베트남을 통해서 주목을 받은 후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버드라는 작품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함께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라스트 킹 하고 말씀드린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죠. 말이 안 되죠. 무슨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다 탔으니 이 정도로 스탠리 배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